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좀 외울 게 많았죠. 그죠? 뭐, 목, 화, 뭐, 토, 금, 수. 얘네들이 이제 뭐, 천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죠? 지지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사실 좀 외울 게 좀 많았죠. 근데 그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번에도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저번 주에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쉬울 거고 뭐 쉽다는 게 뭐 외울 게 많이 없지. 그죠? 그래서 얘네 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생이 뭔지, 극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사주에는 이 생극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이 생극을 아시는 분들은 뭔 개소리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원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음양의 뭐 태초에 저번 주에 뭐 간단히 설명드렸죠.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이해될 텐데, 얘네들은 원래 생극이 아니에요. 뭐냐? 생극, 재, 화. 요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런 말. 생극재화라는 말을. 사실 이 음양이라는 세계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다섯 노자를 써가지고 저번 주에 돌아다닐 행자를 쓰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에 따라가지고 누군가는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거는 이제 날생자를 쓰고, 이제 극이라는 거는 이길 극. 뭐 낳는다, 날생, 극, 이길 극, 뭐 이기다, 막 이런 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고 극이라는 말이 막 그냥 듣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생이라는 말은 뭐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제 오행 막 그렇게 써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칠판이 좀 많이 떨리네. 화, 토,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수 있어서 이렇게 가생이 테두리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어떻게 순환 과정을 잘 겪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이제 별표 모자로 이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극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뭔가 이렇게 맞는 것 같고, 때리는 것 같고, 내가 이기니까 뭔가 패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사실 이 생이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생이라는 거잖아. 내가 화를 태우니, 그죠? 그럼 이 목 입장에서는 희생을 한다는 거거든. 게다가 만약에 이게 오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고기들 좋아하시죠?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는 칼로 도축을 갖다가 극을 때려가지고 우리 밥상 앞에 편리함을 제공하잖아요. 이런 칠판도 원제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무가 되든 뭐가 되든 했겠지만, 나한테는 편리한 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탁자를 놓고 보면 나무는 어차피 잘렸지만 우리가 통나무 그대로 막 책상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때로는 극이 나한테 생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박을 싫어하는데 수박이 밥상 앞에 막 계속 나와. 뭔가의 생을 받아가지고 계속 나와. 이러면 이거는 나한테 생이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물론 저는 미혼입니다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딸이 말이 안 들어. 말을. 그러면 얘를 뭔가 잡아주고 혼을 내켜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극이에요. 하지만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내 자식을 때리면서 혼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새끼가 커가지고 잘 되면 내가 혼냈던 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든 거잖아. 내가 애를 때렸다는 그 극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 오행의 세계도 그래. 목 입장에서는 금이 얘를 극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화는 또 금을,
그죠? 극을 해오고. 그렇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극을 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는 얘로 화로 인해서 금을 극하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생이란 말이야. 그죠? 아직은 육친이나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목 입장에서는 이 금이 관이란 말이에요, 관. 이게 보통 이제 뭐, 여명에게는 이제 남자친구든 남편이 되든 이러는데, 남편이 호루 새끼야. 돈도 안 벌고 맨날 집에서, 논팽이란 말이야. 근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 새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새끼는 뭔가에 인해서 처맞고 뭐하고 하면 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이라는 놈이 뭔가에 있어서 생을 받으면,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죠? 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어떤 입장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보통 생, 극, 재, 화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한자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은 표의 문자고, 그죠? 생과 극이 서로 생도 하고 극을 하면서 혼합관계. 내가 얘한테는 생을 받지만, 그죠? 목 입장에서 수한테는 생을 받지만 이 수가 만약에 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또 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이 수라는 애가 별로 안 좋아, 애초에. 이 안 좋은 썩은 물, 썩은 물이 나무한테 물을 준단 말이야. 그럼 나무는 뒤져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물한테는 오히려 이 토라는 애가 이 썩은 물을 가둬버리고 눌러버리는 극은 좋게 작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있지. 물이 나무를 키우지만 물이 너무 과하면 나무는 썩어버리든지 자라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려요. 그죠? 이게 보통 뭐냐면 생에서도 상생의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화를 태우지만, 불을 태우지만 나무가 너무 과해버리면 불은 꺼져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이라고 무조건 좋고 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새끼들이 씨발 생이면 좋고 극이면 안 좋다고, 어떤 새끼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사주를 이상하게 봐. 그죠? 우리 엄마가 계모야. 나를 막 패. 새엄마인데 막 나를 패. 뭐 목 입장에서는 수가 뭐 인성이 되겠지만 막 패. 그럼 친아빠가 우리 새엄마 좀 잡아서 야 이 인연아 하면서 내 자식한테 네가 뭔데 하면서 저리 가 이러면 좋은 거잖아. 이게 자기의 인성을 극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인간사적으로는 순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극재화라는 말을 쓰잖아. 나의 생, 그 다음에 이길 걸, 절제할 재, 그 다음에 대화. 생과 극이 서로 절제하며 대화, 뭔가 변화를 꾀한다.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사주라는 거는 우리도 이 음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음양도 사실 뭐 양을 뭐 태양으로 따지고 달은 음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태양과 달은 뭔가 상대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밤 되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태양이 뜨고 느닷없이 딱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순환 과정을 겪잖아. 달과 태양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얘네도 생이 나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극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만약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남편이 진짜 호르몬의 새끼예요. 그런 남편이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남편이 충을 맞든 극을 받아가지고 사라지고 애가 상태가 괜찮아지면 좋은 거야. 그죠?
나를 때리고 폭행하고 인격모독하며 새끼들도 쥐어패고 돈도 안 벌어와. 이런 놈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데리고 살면 그런 애들이 의기양장하게 막 하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런 놈은 갖다가 극을 때려버리는 게 나로서는 최고예요. 가장 좋은 거고. 이 토라는 게 여명에서는 뭐 재성이니까 시어머니도 되는데, 뭐 물론 나중에 육친은 할 겁니다만, 이 관이라는 애가 못났어.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모질란 남편 새끼를 오냐오냐 치맛바라게 감싸면서 며느리 네가 잘해야지 뭐하지 돌아버리거든 얘는. 만약에 내 아들이 뭐 무능해 말도 안 듣고 사고도 많이 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애가 편안하게 살려면 사고 안 치고 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뭔가 내 아들을 잡아줄 만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아. 내 엄마라는 내 입장에서 내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쌈박질하면서 돈이란 돈은 다 깨져나가는 그런 집안인데, 여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을 탁 잡아. 내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사고도 안 치고 못도 안 되고. 물론 그 여자도 이제 좀 현명하게 남자를 이제 잡는 그런 여자이겠지만, 꼭 우리 이제 인간사라는 것도 그래요. 때로는 매가 좋기도 하지만, 물론 뭐 폭행이나 이런 거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죠? 때로는 뭔가 극이 생이 될 수도 있고, 생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생이 나쁘다, 극이 나쁘다 이 말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사실 고서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이 사주라는 처음 이 책에 나오는 뭐 자평진전이 되든 뭐 궁통보감이 되든 뭐 저천수, 천미 뭐 등등 연애자평이 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사주라는 말을 쓰잖아. 사주. 사람의 8개 사주의 기둥으로 길흉화봉. 결혼은 축복받을 거니까 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내 재산까지 소모시키고 이혼해서 떠나간다라고 하면 그 결혼이 과연 길로 작동할까요? 그 길이 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생이 나한테는 좋은 생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생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를. 생이라 좋고 극이라고 나쁘고 하면 참 사주는 그렇게 나도 보고 싶어. 얼마나 간단해. 생이면 좋고 극이면 나쁘고, 야 이보다 쉬운 공부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맞으면 나도 좋지. 근데 이런 게 남들 제 명리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생이나 극은 아는데 재화라는 말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고서에서도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원고에서도. 물론 이제 역해로 해 두거나 이제 많이 그런 게 평준화가 돼서 이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맛대로 바꿔서 이제 좀 바뀐 이런 고서에는 좀 아닐 수는 있지만, 원래 원 고서 뭐 그런 고서에서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라고 그래요. 생극재화, 재화, 절제할 재, 대화. 생극이 서로 순환하여 서로를 절제하고 억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단편한 게 아니잖아요. 단편한 게. 단편한 게.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알고 가셔야 돼.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차이는 이 사주 공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이제 뭐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은 사주 공부는 그거잖아. 사주 공부 맨날 하면 뭐해?
남들 앞에서, 손님 앞에서 입도 안 떨어지고, 입 안 떨어지는데, 얘기하면 맞지도 않고, 집에 있는 똥개 새끼들도 할 수 있는 1년 후도 아닌 5년 후, 10년 후, 다음 대운이 어때서요? 저째세요? 손님이 빨리빨리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맞춰야지. 다음 달 뭐 할 겁니다. 다다음 달 이럴 겁니다. 이런, 돼야지. 우리는 사주 공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이게 맞추기 게임이란 말이야. 맞추기. 사람 팔자의 명절을 보고 맞추기 게임. 그잖아. 그냥 무조건 목 입장에서는 이 금이라는 애가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되든 을목이 되든 경금이 되든 신금이 되든 그럼 얘는 무조건 얘를 보면 안 좋아야 되네. 그죠? 마찬가지 얘도 얘를 무조건 보면 안 좋아야 되고. 그죠? 왜? 나를 극하니까 뭐 내가 손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이기니까. 그러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태어난 간목일간한테 금이 떴으면, 금이 옆에 있으면, 뭐 하면, 금이 또 뭐 토로 인해서 뭐 생을 받고 사실 이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기분이니까. 아무튼 해가지고 하면, 야 문제 있겠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얘한테 극을 당해도 좋을 때도 있고, 극을 당하지 말아야 될 때 당해서 나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요. 무조건. 우리가 오늘 했던 건 뭐다? 생극재화. 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고. 극이라고 해서도 안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어. 내 아들이 말 안 듣고 남 패고 남한테 재산의 피해나 상해 피해를 입히는 거면 갖다가 때려버려야지. 내 돈 나가잖아. 애새끼들 패고 오고 막 경찰서 가고 막 사고 치고 이러면. 오늘은 제가 조금 욱하긴 했는데 이게 몇십 년을 해도 열받더라고. 이걸 알려줄 때는. 이 생극재화인데 생극이 아니라 생극재화인데 재화인데 이것도 몰라. 이것도 무조건 생이면 좋대. 극이면 안 좋고. 우리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내 유료 강의 학생들이나 이미 이제 현업으로 이제 차려놓고 하는 이제 뭐 옛날 학생들이나는 알 테지만 우리는 이 사주라는 걸 배우잖아요. 사주. 나도 이거 설명을 오늘 하기 귀찮은데 사주는 사람의 길흉화보 보는 거잖아요. 길, 흉, 화, 복을. 길이 흉이 될 수도 있고 흉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놈은 부자가 될 놈이야. 근데 직장 다녀. 그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투자도 안 하고 못 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실한 월급쟁이인데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은 잘리는 거는 좋아. 그죠?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머나먼 미래 여기서는 야, 네 부자 될 거니까 잘리는 건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당사자는 직장에 잘린 게 굉장히 화나 흉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정도의 부자의 위치가 됐으면 나 그때 직장 잘리길 잘했다. 그러면 이 불행이 요때는 요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이런 상호 관계에 있어서 순환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진짜 생이라고 좋고 극이라고 나쁘면 인간사라는 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갓난 애기들이 남들한테 퍼주고 잘해주고 자기 장난감도 양보 잘하고 엄마한테 돈 받은 거 애들 떡볶이 사다 주며 맛있는 거 불량식품 사 먹고 퍼다 주는 애들, 우리 그런 애들 보면 뭐라고 하지? 얘가 착하네. 그죠? 그 애가 커서 월급 받는 거 친구들 만나면서 술이나 사주고
놀러 다닐 때 노래방비, 당구장비 맨날 쳐내고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 병신, 그치? 어느 상황에, 어느 입장에 이런 순환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모든 편리함이나 이런 것도 철판댁이든 책상이든 고기든 뭐 한우집을 가도 한우는 도축이 돼서 나오잖아. 이 소라는 애가 우리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 입장에서는 도축을 당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소를 그냥 통째로 막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도축도 해놓고, 도축하면 얘네들이 막 쿵퍽쿵퍽 움직인단 말이야. 당일 도축한 애들은. 아직 그 신경이 살아있어서. 막 징그럽잖아. 근데 그런 도축이 된 거를 뭔가로 절단을 하고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밥상 앞에, 불판 앞에 나오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전업주부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남편 보기 좋으니까, 복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흔히 남편이 벌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업주부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남편은 직장이 되든 사업이 되든 뭔가 사회인으로서 굉장히 노고와 고통을 받으면서 일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반대로 사회적이게 고통을 안 받고 뭔가 노고도 안 하는 애들이면 집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좋냐 나쁘냐 이런 거라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육친 같은 걸 알려주겠지만, 이 목 입장에서 아까도 이제 똑같이 설명했지만 수가 생을 해줘요. 수가 그죠? 이게 보통 인성이 되는데, 이제 인성이 되는데, 이 인성이 예를 들어서 썩은 물이야. 근데 썩은 물 가지고 나를 키워봐야 나도 망가지겠죠. 이럴 때는 이런 썩은 물을 나를 키울 바에는 토가 되든 무가 되든 얘를 잡아주면 돼. 얘를 생을 못하게. 그죠? 근데 만약에 잡아줄 수가 있는데 또 얘를 뭔가 너무 외적으로 고통을 주면 얘가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물론 그건 모기하긴 하지만, 그러면 얘를 도저히 잡아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원망이 생길까? 얘한테 원망이 생길까? 얘한테 원망이 생기는 거야. 얘를 잡아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힘을 못 써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외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야기만 들으시라 이렇다라는 것만 얘기만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외울 거 목, 화, 토, 금, 그 다음에 수.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해서 여기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상생, 상극 요런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생, 극이 아니라 재화라는 거예요. 생과 극이 서로 절제하며 억제함으로 새로운 화, 변화, 될화, 변화를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개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생이라고 좋고 극이라고 나쁘고 이러면 안 돼. 야, 사주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너도 나도 사주하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너도 나도 사주 공부는 하긴 하지만 이제 실력 차이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좀 욱하고 욕한 것도 좀 많긴 하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욕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생극 재화만. 무조건 생이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목 입장에서는 상생의 반작용, 상극의 반작용처럼 이 상극, 상생의 반작용이라고 그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쳐보면 나와요. 뭔가 나를 생해주고 하지만 너무 과할 경우 오히려 생이 아니라 극으로 되고, 그죠? 극이지만 너무 이게 좋은 조건으로 해버리면 나한테 오히려 좋게 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좀 단순한 이런 일편 보여지는 거 뭐 생으로 화살표 있으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좀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하면서 하시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볼게요.